전 세계 162개의 핵심 국가들이 가입한 국제표준화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국제표준을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조치 하나하나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의 국가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드라이브스루와 워킹스루 진료소를 포함해 생활치료센터 등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증폭 검사 기법을 사용하는 한국산 진단키트는 이미 국제 표준으로 승인되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완벽에 가까운 정확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곳은 이 지구상에 딱 두 곳뿐입니다. 일본과 베트남. 베트남의 한 언론사는 베트남산 진단키트는 한국산보다 정확도가 뛰어나다, 한국산은 베트남 진단키트처럼 완벽하지는 못하다 라고 보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일본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매체들은 한국에서 가짜뉴스를 그대로 퍼와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번역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 80% 불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밝혀졌습니다. 바로 일본과 베트남이 손을 잡고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지난 2월부터 베트남 국립위생역학연구소와 일본 나가사키대 소속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협업하여 지금 보시는 이 진단키트를 최근 개발에 성공했다 발표했습니다. 이에 베트남과 일본은 세계에서 5번째로 진단키트 개발에 성공했다며 축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들이 꿈꾼 세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베트남이 어제까지 총 검사를 실시한 건수는 26만 1,004건이었는데요. 베트남이 긴급하게 수입한 한국산 진단키트는 20만 개, 무려 600만 명을 검사할 수 있는 규모로 사실상 한국산 진단키트로만 모두 해결 가능했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죠. 최근 베트남은 17일째 지역사회 감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요. 월드미터가 공개한 베트남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시면 4월 24일 일본에서 유학하던 베트남인 2명이 베트남으로 귀국해 격리 도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4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무려 17일 연속으로 확진자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가를 계속 봉쇄한다면 사실상 이번 사태가 종식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이 나라 자체를 통째로 봉쇄하며 이번 사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르게 해결했을지 몰라도 베트남 경제는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수출의 3분의 1, 베트남 총 GDP의 4분의 1, 16만 명 베트남인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이 최근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영남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프리미엄급 모델이자 주력 모델인 갤럭시 S 시리즈의 베트남 생산 일부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베트남 현지 생산 계획을 완전히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이 한시적 이동이지 사실상 한번 확대하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일관된 의견인데요. 한국 내 상황이 최근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오히려 유럽과 미국 등에서 생산하던 스마트폰 물량 일부를 베트남이 아닌 한국의 구미 사업장으로 가져와 생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덕분에 성장하던 베트남의 장밋빛 미래가 사라진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산업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한데요. 베트남의 관광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800만 명, 이 중에서 무려 429만 명이 한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라는 뜻인데요. 1인당 여행 지출 비용이 1,123달러로 중국인 관광객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겪는 동안 베트남이 한국에 보여준 태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결국 베트남에서 이번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었음에도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여행 플랫폼 S디스코의 응앤코이 대표는 글로벌 이코노믹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중단됐던 한국 내 여행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 하는데 협력 관계를 맺은 한국 여행사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담당하는 여행객들이다. 지금 상황이 우려된다 전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과 손잡은 일본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고베시에서만 인구의 3%인 46,200명이 이미 감염됐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NHK는 고베시 주호구에 위치한 중앙시민병원 연구팀이 지난 3월 말부터 4월 7일 사이 외래 환자 1000명을 무작위로 선택해 검사한 결과 무려 33명에서 문제 항체가 발견됐다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 중앙시민병원 연구팀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베시에서만 5만 명이 감염됐다는 뜻이라 밝혔고
기아라 야스키 병원장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 환자가 상당수 있다는 뜻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번 사태가 유독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매일매일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 비용이 누적되는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마저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조정 비용 및 인건비와 7조 원이 넘는 선수 재선발, 경기장 및 선수촌 유지 관리비까지 더해 10조 원이 넘는 도쿄올림픽 1년 연기 비용을 일본에 모조리 떠넘기려 하고 있어 일본의 미래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지난 4월 17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민간 경제 전문가 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21.8%,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 75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한때는 일본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평가가 극명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일본에서 일련의 소름 돋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더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한국의 획기적이며 정확하고 빠른 테스트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유럽에서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에서 이루어낸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다투어 세계 각국이 한국을 직접 취재하고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하더니 최근에는 아예 한국을 극찬하기에 여념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WHO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국의 대처법을 배우러 왔다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한국 실무회의에 참석하며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토머스 플래처 WHO 자문위원은 한국의 대응 시스템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한국이 지금까지 착안해낸 훌륭한 대처법에 대해 정보를 전달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갑작스레 미국과 유럽에서 판정자가 폭증하며 위기에 닥치자 세계 각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을 소개하고 신속하게 도입하는가 하면 동시에 한국의 질서 정연하고 선진적인 시민의식에 대하여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조차 생활용품 사재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각국 지도자까지 나서며 생활용품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시민들을 향해 진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들은 차분할 뿐만 아니라 거의 혼란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각국의 시민들이 자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생활용품 사재기를 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희한한 대처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항상 비판에 앞장섰기 때문이죠. 일본 매체 지지통신은 프랑스 통신사 AFP의 기사를 번역해서 일본어 유명 사이트에 한국이 세계의 모범이 될까라는 기사를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어떤 본보기가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보 공개, 국민의 참여, 테스트 확대라는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내역, CCTV와 스마트폰 데이터를 활용해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는 한국은 일일 15,000명 이상의 테스트가 가능할 정도로 대단하며 무료로 테스트를 해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모든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한국 시스템을 말 그대로 극찬한 것인데요. 일본 매체는 차마 한국을 직접 극찬할 수는 없었는지 아마도 프랑스 AFP 통신사에 손을 빌린 것 같습니다. 일본의 희한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 일색이었던 일본 당국의 한 지자체가 이제는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토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제히 나고야에서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고야 지역의 여러 개 사업소의 직원을 대상으로 차를 탄 채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테스트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교토신문에 따르면 가스노부 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후생 노동성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 부정확하며 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앞과 뒤가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인데요. 더군다나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새롭게 적용된 워킹 스루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가 없는 사람도 편리하게 워킹 스루 투명 부스에 들어가 겨우 3분이면 테스트가 끝나며 하루에 무려 70명까지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던 일본이 한국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자 이제는 따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한국 시스템을 부러워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일본 언론마저 일본 당국을 고지고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1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받지 못한 일명 부적절한 사례가 전국에서 적어도 290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3월 16일까지 도쿄 가나카와 오사카, 효고 등 총 26개 현에서 사례가 발생했으며 가장 많은 사례는 오사카로 총 47건의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도도부 현은 총 47개인데 겨우 절반이 조금 넘는 26개 현에서만 나온 곳 치고는 꽤나 많은데요. 부적절한 사례 중에서 상황이 심각해 제발 경과를 봐달라는 말을 듣고도 테스트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다고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테스트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나 오사카 등은 일본에서 5대 도시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중인데 테스트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기사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 후생 노동성과 공유해 개선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달리 아주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만 테스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사례가 확인된 건수는 290건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해서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신속성과 혁신성까지 극찬을 아끼지 않지만 왜 일본에 대해서는 세계 언론들이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미 한국이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앞질렀다는 기사를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OECD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인당 GDP가 41,502달러인 것에 반해 한국은 1인당 GDP가 42,136달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뿐만 아니라 대처 능력,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시민의식까지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